안녕하십니까. 부종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돈을 빌려가서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돈을 받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변호사 초기, 즉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죠. 이때 자주 했던 것인데요. 그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요. 지금은 안내만 해드리고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근거한 제도인데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냅니다. 즉 돈을 갚아라 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내고 판결문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채무자의 어떤 자력, 즉 금융이나 부동산이 없으면 판결문을 받아봤자 무용지물 돼버리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있으면요. 법원은 간단한 심리를 하고 이 결정을 내려주는데요. 이 결정에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명부를 각 금융기관에, 즉 은행이죠. 은행들에다가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빚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채무불이행자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김갑동 이름이 적혀진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은행에 보내는 것이고요. 은행은 이것을 고객 신용정보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채무자는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금융거래, 즉 은행 거래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채무자는 계속해서 현금 거래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현금 거래만 하는 사람 극히 드물거든요. 따라서 금융거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자기 이름을 빼야 되는데요. 이 등재된 이름을 빼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취하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따라서 취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채무불이행자로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고 돈을 갚아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취하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자기 이름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전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서 취하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따라서 변제를 받고 이런 신청을 취하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은 법이 허용해주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통하지 않는 경우는 첫째, 채무자가 파산을 하거나 이 파산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둘째, 채무자가 더 이상 금융거래를 포기했을 때 이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